네, 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로에 대한 최근 상황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그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한 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는 말이죠. 이 실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슈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그 이슈를 잘 보시면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매집을 해서 10월, 11월에 크게 대박을 터트릴 가능성 있는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것도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유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좀 해주시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는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슈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 이게요, M&A 이슈건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권 참여, 뭐 이런 건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것이 어떤 지분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개별주는요, 네, 이런 재료가 뜨면 주가가 엄청나게 폭발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유로에서 좀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로가 탑업인 주식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하고 CB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탑업인 인수권이 이제 도대체 어떤 기업이냐, 이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기업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여지지만, 자,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뭐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진출 준비 중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기사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기사부터 보시면, 자, 여기에 해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그 계약금만 지급을 했죠. FNI 인수하는데, 그죠? 계약금만 지급을 했어요. 근데 아직 그 자금을 좀 더 낼 자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건이에요, 여러분. 네, 요걸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FNI를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비 발행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럼 FNI가 어떤 회사냐? 이거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더 벨지에 실렸던 9월 19일의 기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건,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최대 주주는 EM 플러스죠. 네, EM 플러스인데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경영권 참여라든가 지분 경쟁권으로 비화되면서 주가를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이런 개별 종목들의 특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루소 인베스트먼트하고 EN 플러스하고의 어떤 지분 경쟁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FNI를 인수하는 건, 네, 요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FNI 건의 인수권은 예전에 여러분 7월 31일에 이 공시가 나온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들으세요. 네, 저도 뭐 급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쭉 보시면 이게 7월 31일 공시였잖아요. 그죠? 네, 이때 그 탑업인 주식을 이제 양수하는 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약금은 이미 납입이 됐어요. 120억. 그죠? 근데 잔금이 130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FNI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 자금을 위해서 유상증자 얼마죠? 200억 그리고 CB 400억을 이제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FNI 건 인수해가지고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250억씩이나 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적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FNI의 상황을 보면 이런 정도의 재무 상황이에요. 단기 순손실도 나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전전년도에만 이익이 좀 난 정도죠. 그죠? 10억 1172만 원 정도 매출액이죠. 매출이 이제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냐? 이 회사는요, 여러분, 스마트 헬스케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스마트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한다는 거는 이 신사업이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건의 어떤 신사업권의 모멘텀.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적자고 하니까 뭔가 신사업을 해서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런 건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FNI의 그 내용 요걸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FNI는 여기 지금 보시는 FNI와 같은 회사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여기 보세요. 2021년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3억 9천만 원. 딱 맞죠? 딱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매출 10억 1천만 원. 이게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요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FNI가 들어가는 회사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FNI가 지금 현재 유로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자문업 및 개발 공급업이에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없었습니다만 쭉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FNI 홍보 영상이 2019년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봤습니다. 분당에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나와 있죠. 4차 볼륨을 줄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출발해가지고 그죠? 스마트 헬스케어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취재가 나왔던 그 보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사업을 좀 하겠다는 거죠. 그죠? 가상현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이런 건에 어떤 신사업이란 애드벌런을 띄우면서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 납입일이 10월 30일이고요. CB 납입일도 10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납입이 진짜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만 이제 이게 납입이 되든 안 되든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미리 오르는 거죠. 납입이 안 되면 또 거꾸로질 수도 있고 납입이 되면 또 더 시세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10월 30일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납입이 안 됐다는 확증이 아직 절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루소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그쪽하고 뭐 EN 플러스하고 지분 경쟁이라든가 막 이런 건의 이슈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권, 경영권 참여권 뭐 이런 재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주가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거예요. 그리고 유로 기업 사측에서는요, 결국 그 CB 납입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이 되게끔 하려면 주가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호재도 터뜨리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한 4, 50% 올랐는데 아직 더 멀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거하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이때하고 이때 거래가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이슈가 그게 강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도 결국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뚫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300원짜리가 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3,000원 근방을 일단 찍고 눌릴 때 눌리더라도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찍고 눌렀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는 지금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주가는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제가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신다. 이겁니다.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라. 다만 이제 항상 복병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 관계에서 어떤 그 해지 사유라든가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수급이 변해가지고 물량이 갑자기 나오고 그럴 경우 우리가 비중 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변칙성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긴급 정보와 긴급 사인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로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바뀐 새로운 번호,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상 제가 매일 4시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중간중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걸 약속드려요.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2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정정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의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